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두산 긴 교과서 3학년의 2과의 문법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과에는 대표 문법으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과 분사가 있습니다. 먼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관하여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우리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관계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과정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외에도 보어 역할을 하기도 하죠. 명사 수식과 보어인데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걸 그 의미를 한정해 주었다. 그래서 한정용법이라고 하고요. 자, 보어는 그 의미를 보충 설명, 서술해 준다. 그래서 우리 서술용법 혹은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배웠던 관계대명사, 즉 선행사가 있고 관계대명사 절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꾸며줬던 것은 전부 이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서술 계속적 용법은 똑같이 선행사가 나오긴 하는데요. 선행사 앞에 이렇게 콤마를 둠으로써 관계대명사 절을 이어서 쭉 서술해 주었다. 그래서 서술 계속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으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콤마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 이때는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콤마 있고 대시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없는 대신에 여기서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줄 수 있는데 이때 엔드데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지문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I have a sister, 콤마 있고 who가 있죠. Who is a teacher.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그녀는 선생님이야. 이런 표현이죠. 자, 마찬가지로 나는 드레스를 하나 샀어. 그리고 그 드레스가 너무 커. 그런데 멋이라고 해주는 게 좋겠죠. 접속사 it이 너무 커. 이렇게. 하지만 둘 다 이렇게 who나 which나 that으로 전환은 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 한정적 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인 시스터가 있어. 그러면은 나는 다른 시스터도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형제, 자매가 또 있을 수 있다. 윗문장은 일단 시스터가 한 명 있는데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라고 해서 여동생이 하나 있다라는 가족관계가 나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장. 나는 드레스를 샀는데 나에게 너무 큰 드레스를 샀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로 쇼핑을 할 때 드레스만 산 게 아니라 뭐 바지도 사줄 수도 있겠고 뭐 양말을 샀을 수도 있다. 근데 윗문장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를 일단 하나 샀는데 옷을 요거 하나 샀다는 얘기예요. 이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조용법은 관계대명사 절이 선행사를 수식하면서 그 의미를 제한하는 한정적 용법과는 달리 선행사에 대해 부가적인 정보나 설명을 제공한다. 무엇을 제공한다고요? 부가적인 정보나 설명을 제공한다. 자, 또 한 번 특징 봅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으며 관계대명사절이 선행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뿐이므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석했었죠. 이렇게 쭉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드레스를 샀는데 순차적으로 콤마의 유무에 따라 의미 차이가 있음에 주의한다. 자,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 사물이면 위치를 쓰고 대신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주용법의 특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맥에 맞게 접속사 그리고 대명사로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문맥에 맞게니까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 helped a man. 나는 한 남자를 도왔어. 그리고 그 남자는 나에게 고마워했지. 이렇게.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나는 한 남자를 도왔어. 그리고 그는 나에게 고마워했어. 이렇게 who를 and he로 바꿔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자, 나는 케이스를 안 좋아해.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겠죠. 정직하지 않아. or she. 이때 for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왜냐하면 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은 계속조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사용하지 않는다. what도 안 되고 that도 안 됩니다. 자,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I met Tom and she gave me a book 했을 때 요 콤마 앞에 that을 쓸 수 없다는 점. 또 하나.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 줬는데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이미 읽었어 라는 뜻을 쓸 때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 즉 주어, 동사 이렇게 타동사 있죠. 그런 다음에 뒤에 원래는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보통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지만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 which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서 현관편을 그을게요. 앞문장 전체에 대해서 정보를 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he won the prize. 그는 상을 받았어. 그리고 그것이 즉 문장 전체를 받았죠. 그가 상을 받은 것이 매우 그의 부모님을 기쁘게 했다. 라고 해서 문장 전체를 받기도 합니다. 또 he said he had lost his wallet. 그는 말했어. 그가 그의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즉 그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한 문장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어때요? 재미있으셨죠? 그렇다면 이 관계대명사의 우리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적 용법은 이렇게 콤마가 있는 거 비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은 제한적 용법이 되겠죠. 자, 특징 콤마가 있다, 콤마가 없다. 자, 관계대명사절이 선행사를 보충 설명하는 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석한다. 자, 관계대명사절이 선행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국으로 될 수 있죠. 선행사와 독립된 절을 이룬다. 독립된 절을 이룬다는 것은 앞문장이 있고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독립적이다. 그런데 관계대명사 절을 먼저 해석한다. 요거는 이 앞에 있는 문장을 해석하고 그 다음 해석할 수 있고 관계대명사 절은 반드시 뒤에서부터 이렇게 꾸며주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앞으로 꾸며주는 거죠. 자,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할 수 없다. 중요한 거죠, 이거. 중요한 부분. 자, 그 다음에 선행사의 범위를 제한하며 선행사와 함께 하나의 명사구를 이룬다. 이제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명사, 이렇게 선행사가 명사고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그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명사구를 이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that을 생략할 수 있다. 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바꿔줄 수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가 두 용법의 특징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연습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문장을 보기와 같이 한 문장으로 만드시오 라는 표현이에요. 보도록 할게요. 보기 I met Mrs. Lin. She is our English teacher. Mrs. Lin과 she는 일치하죠. 이 문장은 나는 Mrs. Lin을 만났는데 그녀는 우리의 영어 선생님이야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콤마를 넣어줬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나는 책을 읽고 있어.
나는 그 책을 도서관으로부터 빌렸어. 자, 보도록 할게요. 나는 읽고 있어. 책을. 그런데 그 책을 내가 빌렸어. 어디서부터? 그렇죠? 도서관으로 해서. 도서관에서 빌렸어. 이렇게. 그 다음, I have a dog. He likes to play with cats. 있다고 일치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개 한 마리가 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좋아해. 노는 걸. 고양이랑. 이렇게 3번 보겠습니다. 자, 그 학생은 중국에서 왔어. 그는 내 옆에 앉아 있지. 자, the student who sits next to me is from China. 자, 학생인데 내 옆에 앉아 있거든. 근데 걔는 중국에서 왔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4번 보겠습니다. 한글은 한국의 알파벳이야, 문자. 자, 그리고 그것은 1443년에 창조되었어. 자, 볼게요. 한글. Which was invented in 1443 is the Korean alphabet. 이렇게 됩니다. 자, 5번까지 풀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시카는 편지를 읽었다. 나는 그녀를 웃게 그것은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 자, 제시카는 편지를 읽었어. 그리고 그 편지가 만들어 주었지. 그녀를 웃을 수 있게. 자, 어떻습니까? 관계대명사의 계승조 용법 어렵지 않았죠? 자, 이제 우리 분사를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는요, 이제 준동사의 그 멤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제 밑에다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동사란 무엇이냐? 준동사란 동사인 듯 동사 아닌 동사 같은 어라고 해서 진짜 동사랑 비교가 되는데요. 동사는 이제 문장에서 하나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동사 비스무리한 표현을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준동사를 씁니다. 그 중에 준동사 멤버는 투부정사가 있고요. 동명사가 있고요. 분사가 있습니다.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고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며 자,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모르진 않겠지만 부정사는 이렇게 생겼죠? 동명사는 이렇게 생겼고 분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분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렇다면 분사는 ing, pp형으로 생겼고 그리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구나. 자, 형용사 역할은 명사를 꾸며주고 보어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데 생김새가 두 가지 모양으로 생겼으니 두 가지의 생김새에 따라서 쓰임도 다르겠구나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궁금증을 지금부터 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 명사를 명사 앞에서 분사가 꾸며주는 경우, 자,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분사 뒤에 플러스 알파의 내용이 나왔을 때는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짖고 있는 개. 이렇게. 그러면 명사 앞에서 꾸며주죠. 그런데 a dog barking at me.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barking 뒤에 플러스 알파 있죠. 그렇기 때문에 barking은 명사 뒤에서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ing 형태와 pp 형태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쓸 것이냐라는 건데요. 자, ing는 명사를 꾸며줄 때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 진행일 때 사용하고 pp는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 상태일 때 씁니다. 자, 근데 이게 또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제 봐도 되지만 사실은 여기에 쓰였던 본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로 보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꿀팁이에요.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동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 ing 형태로 갑니다. 자,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잖아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왔어요. 그러면은 능동이죠. 그러면 ing. 자,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안 왔습니다. 그럼 걔는 수동의 형태로 전환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pp예요. 자, 우리 분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사는 준동사라고 했어요. 준동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사에 준하는 거. 즉, 동사인 듯, 동사 아닌, 동사 같은 어예요. 그래서 주재료는 동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분사 파트에서 주재료인 동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설명을 볼 건데요. 자, 문장을 두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ing와 pp. 분사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밀 수 있으며 분사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다. 분사의 형태는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와의 의미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자, 의미 관계, 즉 능동이냐, 수동이냐. 자,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입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고 있는 집, burn, 자동사예요. 무엇을 태우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능동으로 타고 있는 집이죠. 떨어지고 있는 낙엽. 밑에는요, 다 타버린 상태의 집. 자, 떨어진 상태의 나뭇잎, 낙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와 지금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를 놓고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문장은 다 앞에서 꾸며주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능동과 수동의 형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의미상을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봤니? 달리고 있는 개. 능동이죠. 자, 잠자고 있는 아기. 진행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에 보시면은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있다. 능동적으로. 그죠? 이것도 진행을 나타내는 보호 역할을 하는 분사입니다. 바로 on top of fallen leaves. 자, 뭐 위로? 이미 떨어진 상태. 낙엽의 위로. 자, 이 화상을 입은 아이라는 뜻이죠. 화상을 입은 아이가 tears the fire, 무서워한다. 이런 얘기죠. fear, tear가 아니고 fear예요. 무서워한다. 불을 무서워하죠. 이번엔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그대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the boy standing next to me. 보시면 이렇게 분사 뒤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 뒤에서 꾸며주는 거고, 자, stand는 자동사예요. 100% ing입니다. 서 있는 소년. 자, 마찬가지로 개인데 어떤 개냐면 달리고 있는 개인데 뒤에 플러스 알파가 있죠. 길 위를. 그래서 뒤에서 꾸며졌고
run도 자동사예요. 그래서 ing입니다. 밑에 문장 보겠습니다. 편지를 받았는데 write예요. 근데 뒤에 in English라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뒤에서 꾸며줬고요. 이때 write는 타동사입니다. 수요동사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볼게요. 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쓰다라는 표현이 있고 뒤에 목적어 있나요? 없죠. 얘는 부사예요. in English는. 자,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고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라고 했어요. 수동일 때는 PP 형태라고 얘기했죠. 보세요. written PP 형태죠. 영어로 쓰여진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참고할 사항인데, 자, 분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동사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자, 동사에서 유래한 것도 왜 그랬어요? 선생님이 준동사라고 얘기했죠. 준동사. 자, 동사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동사의 성질을 지니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목적어나 보어를 가질 수 있고 부사구의 꾸밈을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동사를 수식하는 게 부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나 보어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자, 또 이 경우 명사와 분사 사이에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겼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라고 했죠. 관계대명사도 분명 형용사 역할이라고 얘기했죠. 둘 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 중에 구의 형태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관계대명사는 절의 형태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년데 playing the piano고요. The girl who is playing the piano예요. 자, 보시면이 문장 구조 한번 기동차게 또 재밌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girl이 주어예요. 그 다음에 is가 동사입니다. 즉 어떤 소녀야? 피아노를 치고 있는 소녀란 뜻이거든요. 자, 밑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girl이 주어고요. is가 똑같이 동사예요. 그런데 어떤 거냐? 이렇게 주격관계대명사가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죠.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했잖아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저 소녀는 나의 프렌드라. 이게 지금 윗문장은 구의 형태, 즉 분사 구의 형태, 아래 문장은 관계대명사 절의 형태로 내용은 같으나 형태가 다른 겁니다. 내용은 같으나 형태, 윗문장은 구의 형태, 아래 문장은 절의 형태로 다른 거죠. 이때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후는 우리가 이것을 분사 형태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이렇게 생략하면 분사만 남기 때문에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또 어떻게 구분을 하냐?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보세요. 생김새가 이렇게 똑같잖아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둘 다 동사원형 ing의 형태로 같지만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며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미 우리 언급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동명사와 분사는 무엇으로 구분한다? 그렇습니다. 역할로 구분한다. 동명사는 명사, 분사는 형용사. 자, 우리 무조건 역할로 구분한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기 전에 우리 또 이 보호 역할하는 경우 또 잠깐 살짝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자, 보호 역할 할 때 비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ing가 나오면 이게 중이다라고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분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명사에서 또 동명사의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잖아요. 이때 보어는 똑같이 비동사 다음에 ing가 있고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이때는 동명사예요. 또 하나 플러스로 그 보호 역할을 할 때 감정의 동사 형태가 ing 형태와 pp 형태로 나뉘는데 이 두 개의 쓰임이 ing 형태는 사물의 상황을 받을 때 pp는
사람의 상황을 받을 때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풀이를 하면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문장에서 포인트를 딱딱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하죠. 자, 보아라, 소녀를 보아라. 자, 어떤 소녀일까요? 춤을 추고 있는 소녀, 능동이죠. 그래서 댄싱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자, don't sit on, 앉지 마, 의자에 앉지 마. 근데 어떤 의자? 이미 망가진 상태의 의자. broken chair.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블라블라 덕이 좀처럼 물지 않는다. 즉,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자, 그래서 barking dog. 이렇게 능동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I saw,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는 이렇게 분사가 옵니다. 그래서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자리에는 동사원형 혹은 동사원형 ing 형태, 능동일 때 스모크는 본인이 직접 어떻게 해요? 집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얘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ing 형태가 됩니다. 5번 갈게요. The girl, 그 소녀는 어떤 소녀야? 뒤에 is 이렇게 나오죠. 꽃을 심고 있는 그 소녀가 내 친구 지수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미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는 올 수 없습니다. 분사, 준동사가 이렇게 와서 렌딩이 됩니다. 꽃을 심고 있는 소녀가 내 친구다. 내 친구 지수다. 자, 6번 갈게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look, 지루해 보인다. 여기 보시면은 people이 주어고요. look이 동사인데 문장에서 동사 두 개 못 오죠. 그래서 watching이 됩니다. 아, watching이 동사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 분사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루해 보인다. 자, 7번. 우리 10번까지만 할 거예요. 7번. 자, 그는 찾고 있다. 이상한 물체를 찾고 있대요. 이상한 물체. 이상한 물체가 뭐냐? 하늘을 날고 있는 능동진행이기도 하지만 자동사예요. 그리고 뒤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뒤에서 꾸며주게 됐습니다. 자, there are lots of leaves. 어떤 잎들이 많냐? 어떤 잎들이냐? 벤치 위에 이미 떨어진 상태, fallen, 떨어진 상태죠. 자, 9번 가겠습니다. Anne is looking at the house. 자, Anne은 지금 집을 보고 있어요. 어떤 집이냐? 빨간색으로 칠해진 상태. 그래서 painted예요. 마찬가지로 얘들아, paint는요, 타동사예요. 불완전 타동사.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보호로 칠하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painted에 지금 목적보호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은 목적어가 없다. 그럼 능동이다, 수동이다? 수동이다. 그럼 ing다, pp다? pp다. 그래서 painted. 꿀팁. 10번 갈게요. 룸인데 어떤 룸이냐? 이 밝은 핑크색으로 칠해진 이 방은 얘가 동사죠. 나의 베이비의 방이다. 되는게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페인트인데 뒤에 목적어 없습니다. 답은 painted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분사도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과에서 관계대명사와 분사 둘 다 공통점은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관계대명사와 분사 둘 다 공통점은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점. 차이점은 관계대명사절은 절의 형태, 분사는 구의 형태라는 점. 요거 아주 또 재밌게 우리 또 하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어때요? 참 재밌는 시간이었죠? 자, 우리는 그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문제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연습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과의 문법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